자, 금요일의 남자 황성수 주머니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머니 맵이라고 합니다. 주머니 맵. 마인드 맵인데. 예. 자, 일단은 황성수 매니저 일단 요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뭐 시청자분들은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어떤 코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이슈나 테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는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네이버 검색창에 뭐 관련된 뭐 이슈나 테마를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뭐 블로그나 뭐 신문 기사를 참조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어떤 이슈나 테마의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관련 있는 것끼리 한번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좀 옥석을 가려가지고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뭐 많은 것 같지만 딱 한 페이지입니다. 딱 한 페이지로 어떤 시장의 이슈를 뭐 바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주린이 분들은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건데 특히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마인드맵 하나만 있으면은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시장의 전쟁터에서 뭐 든든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탱크라고 봐야 돼요? 바주카포? 정도? 핵무기죠, 핵무기. 핵무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 주머니 마인드맵.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작할 때 황성수 매니저와 좀 스몰 토크, 그러니까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게 되는데 오늘은 근황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가 국민연금 투자 비중,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이제 19.8%로 1%포인트 올렸어요. 그동안 욕 많이 먹었어요. 그쵸. 계속해서 왜 파냐? 너네 때문에 주식 떨어진다. 왜 내 돈 가지고 니네가 매도해가지고 뭐 굉장한 불만 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 투자 비중이 상한이 되면서 주식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뭐 국민연금이 뭐 지난 1분기에 보니까 15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매일 뭐 순매도하고 딱 이틀만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사실 좀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저도 맨날 연기금 왜 이렇게 팔까 이런 생각인데 이 연기금은 이 기금을 포트폴리오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뭐 채권, 부동산 등으로 이 자산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네, 뭐 국내 주식의 그 목표 보유 비중이 16.8%입니다. 자, 근데 뭐 지난해 연말에 보니까 21%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은 이 목표 보유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시장에서 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다 보니까 미리 그 사놨던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팔게 되었고 특히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대량으로 좀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연기금이 그동안 이제 16.8%에서 일단 뭐 이제 미리 사놓은 이 주식이 뭐 오르건 내리건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는 재량으로 보유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비중을 이제 3%로 늘리고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까지도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비중을 좀 늘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원래 그 18.8%, 19.8%로 늘어나다 보니까 연기금의 이런 매도 압박이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사실 이게 기계적으로 본인들이 뭐 매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올라가면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캡이 좀 많이 열렸다.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뭐 매도하는 그런 어느 정도 압박 강도가 좀 약해질 걸로 보여지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국내 주식의 목표 보유 비중이 뭐 상향된 건 아닙니다. 16.8%로 똑같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런 매도하려는 이런 좀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도 그동안 이제 수급에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좀 덜한다는 거는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좀 순매수하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더해지고 만일에 연기금이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든다면은 뭐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막 매수에 나서는 이런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뭐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기계적인 매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 가지고 뭐 수혜주나
관심주 볼 수 있는 게 혹시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번 1분기에 연기금이 그동안 많이 매도한 종목들을 찾아봤는데요. 15조 원 가량을 매도했는데 순매도했는데 그중에 삼성자를 5조 7천억 원이나 순매도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삼성전자 쪽에서 순매도했는데요. 그래서 뭐 삼성자나 이런 시총 대형주 쪽이 그동안 연기금의 그 표적 타겟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매도가 좀 진정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들 쪽으로 아무래도 수급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시총 상위 중에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특히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보유한 종목들인데요. 이들 종목 쪽에 아무래도 뭐 수급적으로는 좀 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요. 좀 제가 코스피 보니까 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코스피의 대형주 코스피 쪽에 쪽으로? 수급이 좀 긍정적이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순매도 한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을 보니까 그 중에 특히 뭐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이 한 2개 있는데요. 뭐 현대모비스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에 뭐 실적이나 그리고 모멘텀도 있는 종목들인데 그동안 연기금이 매도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들 종목들도 뭐 특별히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유진님, 안지웅님, 뭐 그리고 후추톡톡님, K듀형님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신데 일단은 K듀형님이 요거는 짧게만 예,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K듀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연기금 5월 공매도 앞두고 지수만 끌어올려서 불꽃쇼 펼친 후에 물량 터는 흐름 나올 가능성 농후하다. 여기 동의하세요? 네, 그거는 뭐 아직 모르는데 연기금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의 매도가 진정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뭐 연기금이 그렇게 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그런 스탠스는 뭐 그렇죠.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은. 재량이 좀 더 늘어난다는 것뿐이지 뭐 국내 주식의 보유 비중 목표는 16.8%로 동일하고요. 근데 재량권 늘릴 수 있는 구간이 기존의 2%에서 이제 3%로 늘어났다는데 네, 뭐 그거를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저희가 뭐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유성치의 호불호 코너에서도 유성치 매니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성수 매니저랑 이제 주머니 마인드맵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인드맵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유통 소비재 관련된 마인드맵을 준비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소비에 대한 이런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유통 소비재 업종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 소비재, 요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저희가 뭐 실생활에서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마인드맵 일단 보여주실까요? 네,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통 소비재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가계 심리 회복이 많이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됐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 심리가 회복하게 된 그 배경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 소비재 쪽에 최근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일단 초기에는 이제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늘고 이제 중기 쪽에서는 이제 경기 소비재의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 수요 증가와 관련된 포인트들을 또 점검해 보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 물론이고 이번 뭐 2분기, 3분기 이런 실적 모멘텀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한번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간색 종목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예. 관련주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핵심 종목들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보죠. 가계 소비 심리 회복.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가계 소비 심리 회복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제가 이제 녹색의 큰 글씨로 키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난 그 3월에 소비 심리가 100.5를 기록했는데 조금만 더 늘려주실까요? 이거 예, 예. 확대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요.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이 넘었는데 이게 2020년 작년 1월 이후에 14개월 만에 10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2020년 1월이라 하면은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뭐 우리가 뭐 뉴스나 뭐 신문을 통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백화점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했고 예. 뭐 이제 뭐 서울 근교의 그 아울렛 매장에도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 상당히 많이 개선되면서 네, 상당히 이런 좀 유통 소비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뭐 우리 MC님도 실감하셨나요, 혹시? 저도 이제 가끔씩 혹시나 일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줄 서 있고 예. 바글바글하고 예. 도대체 어디서들 돈이 나는 건가 나만 돈이 없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됐다는 게 저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뭐 저희 가족들하고 주말에 뭐 야외에 그 뭐 아울렛을 가봤는데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여행 안 가고 뭐 이런 외식 안 하고 이러니까 예. 사실 쓸돈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 많아요. 그쵸. 예. 그때 이제 보복적 소비로 뭔가 물건 예. 사고 가전 사고 예. 약간 뭐 이런 소비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봤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둘 수가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4차 재난금 지급과 관련된 그 추경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제 5월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뭐 지난해도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소비 심리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돈들이 주머니에 많이 좀 쌓이다 보니까 뭐 한우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비를 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보복적인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를 제가 키웠는데 네, 보복적인 소비가 뭐냐면은 그동안 네, 뭐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밀어놨습니다. 아이, 뭐 밖에 나가면은 뭐 코로나 걸릴 것 같고 겁이 나가지고 예. 뭐 제대로 이제 물건을 사러 못 나가고 뭐 온라인으로만 사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복적인 소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첫 번째 포인트처럼 최근에 이제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맞아요. 매일 뭐 마스크 쓰고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거리를 두라 이러니까 너무너무 지긋해졌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갑갑하니까 그건 좀 뭔가 좀 해방구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딘가 나가가지고 돈도 쓰고 싶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민감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지금 봄꽃이 한참 필 때인데요. 네, 봄꽃이 피는 구간에 일단 뭐 출입 금지를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한강에도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돗자리를 펴놓고 상당히 많이 좀 네, 그 이제 나들이를 나갔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보복적인 소비는 상당히 많이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한 건데요. 네, 이제 해외 여행을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나가는 지출을 이제 내수 소비로 많이 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행이라는 거는 뭐 한번 우리가 좀 큰 계획을 갖고 이제 나가게 되고 또 비용도 많이 좀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좀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대체 수단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네, 이제 마음에 드는 뭔가 좀 물건을 사든가 그리고 뭐 예전에는 그냥 뭐 이제 품질도 뭐 중등 품질의 물건을 샀었는데 예. 뭔가 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도 좀 눈이 가고 왜냐하면 좀 돈이 좀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네, 그런 식으로 최근에 보복적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밑에 있는 포인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뭐 오르고 그쵸. 있고 그리고 예. 뭐 주식도 오르고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내고 있고 특히나 코인에 요즘에 그쵸. 돈 버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걸로 바로 빼가지고 또 소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 그런 부분도 보복적 소비 증가에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리스크는 뭐예요? 지금 파란색 부분이 리스크죠? 리스크는 뭐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이제 갑자기 또 한 700명 가까이 좀 늘다 보니까 그렇죠.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4차 팬데믹이 또 현실화되면은 소비 심리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미 우리는 네, 코로나에 익숙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 이맘때 같으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려움도 생기고 네, 겁이 나가지고 소비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었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300명일 때나 뭐 400명일 때나 500명일 때나 이 소비 심리가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4차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네, 뭐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좀 뭔가 좀 두려움이나 이 소비 위축에 대한 심리는 예전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뭐 소비 심리가 갑자기 확 꺾이고 뭐 추세 꺾이는 그런 예.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소비재 수요가 증가된다. 이 부분도 핵심적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소비재는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필수 소비재는 우리가 꼭
사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뭐 음식이나 뭐 속어, 생필품. 예, 뭐 생필품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경기 소비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게 되는 물건들인데 최근에 경제 활동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경기 사이클의 초반부하고 중반부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초반부에는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내구 소비재. 내구 소비재는 말 그대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한번 사면은 오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이 가전이나 자동차의 소비가 크게 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지금 접어들면은 의류나 레저 등 이런 경기 소비재의 수요가 많이 늡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반부에 좀 접어드니까 이 경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감소되었고요. 자, 그리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 때문인데 일단 올 상반기는 이제 경기 사이클의 중반부라는 게 좀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의류나 레저 같은 경기 소비재의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아래 포인트 나오지만 미국도 백신 접종 이후에 의류 쪽에 수요가 늘면서 의류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그런 물건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경기가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뭐 입던 옷을 크게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바깥 외출을 좀 삼가다 보니까 이제 이 뭐 그냥 입던 옷을 계속 입든지 뭐 굳이 뭐 남들 의식해가지고 옷을 또 뭐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야외 활동도 생기고 이제 재택근무도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의류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모멘텀, 요거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실적 모멘텀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첫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됐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수 소비의 정상화 속도가 코로나의 정상화 속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아직도 완전히 이제 뭐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고 이게 소멸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내수 소비는 상당히 많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앞에서 봤지만 이제 3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코로나19 수준까지 올라온 걸 보면은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네, 리스크는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는 국면이었고요. 그래서 하반기는 기저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상반기까지는 지난해에 대한 기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높여도 좋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이 기저 효과가 해소가 되면은 좀 탄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탄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하반기에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 소비재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근데도 지금 황성수 매니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동접자 분들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야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구 한 5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황성수 매니저가 지금 종목을 기가 막힌 거를 찍어주지 않으시면 요게 야구한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종목으로 한번 홈런 칠 수 있는 종목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 종목으로 홈런을 쳐야죠. 안타도 괜찮고 홈런도 괜찮고 어쨌든 좋은 종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많이 준비해놨는데요. 자, 그럼 마인드맵 보고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크게 제가 이제 세 파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과 의류, 신발로 한번 나눠봤고요. 유통 관련주들은 또 이제 유통 이렇게 형태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관련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간색의 큰 글씨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좀 못 다룬 종목들은 제가 오늘 10시 10분에 그 너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방송에 못다한 이야기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간색 큰 글씨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특히 빨간색 큰 글씨 종목은 지금 현재도 뭐 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 점을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화점으로 먼저 가볼게요. 현대백화점이 크게 딱 있습니다. 뭐 백화점은 제가 현대백화점을 가장 크게 한번 키워봤는데요. 현대백화점은 뭐 지난 3월에 더 현대서울이라고 여의도에 이제 새로운 이제 백화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언론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근처에 이제 교통 체증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치를 한 200% 이상 초과 달성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근처만 봤습니다. 저도 옆 동네에 사는데 예, 아직도 예. 못 가봤어요. 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하고 사람 많다 그러니까 예, 예. 한번 갔었는데 이게 월요일날 휴무라 그러더라고요. 아, 휴무. 예.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월요일날 가지 마시고 다른 날 가세요. 아, 그렇겠네요. 현대백화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예. 1분기에 더 현대서울의 이런 효과 때문에 상당히 뭐 실적이 잘 녹았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9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은 매 분기 증익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자 그리고 현재는 PER이 11.4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세계를 지금 글자를 좀 줄여놨는데요. 예. 네, 이제 밸류 차인데. 아, 밸류 차이군요. 신세계도 상당히 뭐 이번에 실적 기대는 큰데요. 신세계는 PER이 한 14.5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 바로 현대백화점이고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니까 현대백화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둘 다 좋은데 예, 어쨌든 예. 백화점 뭐 유통 구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예. 밸류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현대백화점이 그렇죠.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인점은 뭡니까? 네, 뭐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도 있고 롯데 하이마트가 있는데요. 저는 뭐 롯데 하이마트를 예.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가전 쪽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네, 롯데 하이마트는 지난해 오프라인 점포를 많이 좀 줄이면서 구조 조정했습니다. 예. 근데 온라인 쪽에 비중을 늘렸는데 온라인 쪽에서 판매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자, 이론에서 이번 2021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BGF 리테일하고 예. GS 리테일 두 회사가 있는데요. 뭐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상당히 이번 2021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자, 근데 최근에 뭐 주가의 이런 위치나 수급을 봤을 때 일단 GS 리테일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 자, 그래서 뭐 GS 리테일은 이제 GS 홈쇼핑과의 합병도 지금 예정돼 있고, 그래요? 네, 뭐 이런 좀 재료되는 종목이니까, 네, 뭐 BGF 리테일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BGF 리테일은 CU. 예, 그리고 예. GS 리테일은 GS25. 예, 맞습니다. 아, 맞죠. 예. 예. 그래서 뭐 두 종목도 괜찮긴 한데 일단 뭐 GS 리테일이 일단 뭐 수급이나 이런 재료 측면에서 좀 더 나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면세점 홈쇼핑 요거는 조금 넘어갈까요? 면세점 예. 사실은 조금 약간 그쵸. 시기장조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면세점 아직 뭐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예. 많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좀 보수 줄 필요 있고요. 그렇죠. 홈쇼핑도 홈쇼핑도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못 나가니까 네, 뭐 TV를 보면서 쇼핑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기저가 좀 높다 보니까 뭐 실적 기대가 그리 크지 아니 않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이 예. 이건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인데 요즘에 예. 라이브 커머스라 그래가지고 그쵸, 예. 그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인터넷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봐버리니까 홈쇼핑은 오히려 재미없어서 안 보는 사람들이 예, 예.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업황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홈쇼핑 종목들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 홈쇼핑은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홈쇼핑주보다는 좀 수급적으로는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은 뭐예요? 네, 온라인 쪽도 있는데 온라인 쪽도 좀 지난해 워낙 기저가 높다 보니까 원래 좀 고수를 볼 필요했는데 그나마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의 뭐 상장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일단 뭐 기업 가치가 좀 더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런 재료적인 측면에서 빨간색을 한번 칠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의류로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의류 쪽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의류는 내려주시면. 브랜드하고 OEM으로 많네요. 나눠봤고요. 일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빨간색의 큰 종목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올해 상당히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예. 특히 뭐 해외 브랜드 쪽에 상당히 좀 매출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고요. 뭐 국내 의류나 화장품 쪽도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2021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이 연평균 한 30%는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14거래일 중에 하루를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 그래도 이제 의류 종목 중에서 가장 뭐 좀 괜찮은 종목이 탑픽으로?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섬과 더네이처 홀딩스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시 20분 가서 그쵸.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EM 쪽으로 넘어갈까요? OEM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OEM 쪽에는 영업무역을 제가 좀 더 글자를 키워봤는데요. 영원무역. 네,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원래 OEM 업체고 특히 노스페이스를 OEM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 자전거죠. 네, 자전거 회사인 스캇을 인수한 이후에 스캇이 최근에 실적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아웃도어 이런 스포츠를 즐기게 되었는데 자전거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게 되었고요. 네, 스캇을 제가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이쪽이 상당히 비싸네요. 고가의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요즘에 레저에다가 돈 쓰는 사람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소비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내가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레저나 하자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해외여행 안 가고 자전거 타고 맞아요.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영업무역은 이런 그 자전거 자회사인 스캇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또 이제 1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수급도 좋네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온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도 있습니다. 신발에는 화승인더, 화성 엔터프라이즈, LS 네트워크 그렇죠. 이렇게 네, 있습니다. 신발도 있는데 일단 신발 업체 중에서는 제가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은 이 주가가 좀 이제 행보하고 있는데 예.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단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이격이 좀 벌어져서 일단은 좀 까만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다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황성수 매니저와 10시 20분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라이브 예.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아까 홈런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는 유통소비재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하나만 딱 꼽아 주신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을 3개를 좀 선정했고요. 예. 그래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인터내셔널 영업무역을 좀 선정했는데 현대백화점,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영업무역. 예, 세 종목도 상당히 괜찮고요. 수급도 좀 들어온 종목인데 예. 네, 그중에서는 최근에 의류 쪽의 소비가 많이 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제가 탑픽을 한번 뽑았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예. 요거는 제 친구가 여기 직원인데 전화 연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유는 뭔가요? 근거가? 네, 뭐 그 근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실적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해외 쪽에 이런 의류 쪽에 매출이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뭐 화장품 쪽의 매출도 최근에 좀 늘고 있고. 자, 그리고 뭐 뭐니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이 최근 14거래일 중에 단 하루를 빼고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와, 좋네요. 네. 수급이. 그리고 현재 뭐 PER도 한 23배속 수준이니까 충분히 더 갈 걸로 보이지고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 한 2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추톡톡님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이버랑 지분 교환하고 연기금이 비중을 많이 늘린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예. 부분도 좀 예, 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시청자와 만들어 나가는 우리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시민상한가 스페셜이 되고 있습니다. 후추톡톡님은 저희 그 너튜브 방송에도 네, 직접 오셔가지고 와, 이분 대단하십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임드예요, 예. 네임드. 예, 제가 굉장히 활동 많이 별명이 하시고. 독특해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 친구할 수 있는 방법 샵 2034로 황성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요 마인드맵 저희가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요 부분 PDF 파일로 그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요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황성수 매니저님과 직접적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방송 10시 20분이죠. 라이브 예, 예. 방송. 예, 요걸 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샵 2034로 황성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이 마인드맵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네, 단톡방에 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제가 이제 이 너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추톡톡님께서 헉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지난주에 황성수 매니저님이랑 마팔하고 소통했어요. 예. 셀럽이십니다. 셀럽. 소통도 하고 마팔도 하시고. 저랑 소통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시면 상한가 빨간맛 대결 들렸다가 유성치 매니저의 유성치의 호불호